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홍보대사 디어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시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디어드림 6기 홍세진입니다. 디어드림 7기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디어드림 7기 김규태입니다. 디어드림 7기 강민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교육대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수시 청사진 그리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와! 먼저 교육대학교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생기부의 비중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신이 높을수록 선택지는 많아지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꼭 내신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내신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최대한 신청 인원수를 고려해서 등급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신 기간 한 달 전부터는 또 과목별 몇 회독을 해야 할지 또 그걸 언제 시작해야 할지 계산해서 공부량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나에게 보충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나 심화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모든 전반적인 계획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수시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신 성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신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학교 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꾸준히 초등학교 교사를 꿈꿔왔다는 흔적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남아있다면 중요하고 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각 과목별로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에 교사 혹은 교육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면 전공적합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한 가지 과목과 활동보다 최대한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창의적인 활동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교육적 관점에서 협동심, 배려심, 창의융합형 인재상 등 교육적 관점에서 잘 나타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되게 다양하게 참여하고 대회라던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신과 생활기록부 외에도 수시 최저를 위한 모의고사 공부나 면접도 중요하답니다. 참고로 현 고2 친구들부터 수상 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학년별로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희 디어드림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어떻게 수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고1 때는 친구들이 적응을 하느라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얼른 공부 습관이나 수면 패턴을 찾아서 적응을 한 다음에 내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를 되게 잘 잡아놓으면 교대의 내신 반영비를 고려해서든지 앞으로의 3년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든지 간에 굉장히 이득이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다른 부분에 구체적인 진로를 나타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세부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꿈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차근차근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이 명확한 친구들은 이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1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조금 시간이 여유로운 때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가장 여유로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활동, 예를 들어 임원이나 독서 등을 최대한 많이 이때 채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관리, 생활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활 측면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늦게, 적게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면서 동일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쪽잠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쉬는 시간마다 잠이 오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쪽잠을 잤습니다. 이후 수업 시간이나 개인 공부 시간에 활력을 줘서 확실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야자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 배운 내용을 야자 시간에 복습을 했는데 이렇게 야자 시간 공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루틴을 반복했다면 공부 습관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부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조금 습관화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플래너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침 혹은 전날 저녁에 학습 계획을 작성했는데요.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알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수학 문제집 풀기가 아니라 문제집 몇 페이지 몇 번부터 몇 페이지 몇 번까지 풀기,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적으면 더 공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의욕이 넘쳐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혹시나 지키지 못하면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실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계획만 세운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2 시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학년 때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나 습관, 진로 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2학년 때는 이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더욱 명확하게 할 여러 가지 특기사항들을 생기부에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 중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려요. 광범위한 교육 분야보다는 토론교육, 심리상담, 다문화 등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독서, 세특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한 아무래도 고1 때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고3 때는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그런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애매하면서도 가장 루즈해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고2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을 때 치고 올라가기 좋은 시기임과 동시에 성적이 좋을 때 낮아지기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2 때 정말 성적이 많이 낮아져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2 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2 때는 멘탈을 꼭 잡고 방심,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잘 절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2 시기의 과목은 수능과도 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을 생각해서 과목을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3 바쁜 시기 부담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방학 때 개념 다잡기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3 시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고3 때는 무엇보다 3학년 1학기 내신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3학년 1학기 내신은 마지막 내신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걱정이 된다면 3학년 2학기 내신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름방학에는 바짝 수능을 공부하고 그 습관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는 국어와 수학으로 이제 그 습관을 들이고, 이제 점심 때 졸릴 때쯤은 영어를 푼다. 그리고 그 오후 시간대 루즈해질 때는 사탐 공부나 과탐 공부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또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신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춰서 조금 수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학기 때에는 마지막 내신을 챙기고, 또 내신이 끝난다면 수능 최저, 그리고 혹시 모를 수능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면접 준비도 수능 전부터 조금은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보통 수능 끝나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마무리 면접 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대나 서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스터디 형식으로 같이 모의 면접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대의 경우에는 집단 면접이나 재심 면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한 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면접장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과목별 최저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어는 문제만 풀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문과 선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통해 독해력과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수학은 따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영어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휘입니다. 단어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탐구 과목에서는 바로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평가원이 어떠한 개념을 좋아하고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름방학은 학습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6월 모의고사를 치면서 자신이 약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기를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디어드림이 이렇게 학년별로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았는데요. 고등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 여러분,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화이팅! 모든 걸 보고 후회하지 않기. 나중에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후회라는 감정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공고대사 디어드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